일단 미국장 한번 그래도 분석해야죠. 네. 일단 장중에는 아주 유가가 급등하면서 네. 다우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거 보면서 잠이 들었는데 어쨌든 약간이나마 좀 반등을 했어요, 다우도. 네. 일단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자 미국 증시 마감하고 월요일자 마감 이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화요일장을 맞이했는데 금요일은 미국이 이제 하락을 했었어요. 나스닥 1% 이상. 근데 내용 자체가 보게 되면 이제 고용이 잘 나왔었습니다. 고용이 잘 나왔었는데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이제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3%까지 올라간 거죠. 이게 제가 한 달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거의 뭐 오늘이 6월 7일이니까 한 달여 만에 다시 3%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 중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6월 10일 날 발표 예정인 미국의 이제 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5일입니다. 우리나라 날짜 기준 15일 날 발표될 미국의 올해 세 번째 금리 발표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금요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워낙 아시아 증시가 좋았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1% 이상 반등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휴장할 때는 아시아 증시 좋으냐. 근데 그는 결과론적이었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미국의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동향 자체가 고용이 좋았지만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 열려봤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규제를 완화한다 그런 이슈, 또 부양책 한 2억 RP를 통해 가지고 100위안 정도, 100억 위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갑자기 계산이 안 돼. 1조 5천억 정도 됩니까? 곱하기 160원 정도 하면 돼요. 갑자기 산수가 안 됩니다. 어쨌든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가 올랐었는데, 그래서 밤새 미국 증시는 초반엔 되게 강했어요. 저도 잠자기 전에 이게 중국발 규제 완화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규제 완화라는 게 그게 두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제 뭐 출발 분위기만 해도 다 기분 좋게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개장 1시간 정도는. 그래서 야, 됐다 이제. 됐다 싶었는데 이게 이제 상해는 6월 1일부터 봉쇄를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아니죠. 베이징이죠. 베이징은 북경이 같은 말인데 베이징도 이제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고, 또 하나가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 최근에 조금 허리 좀 피실 것 같아요. 뭐 CSI 상해 300 지수라든지 이런 거 추종하시는 분들. 어제 DD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중국의 DD 출신의 모회사죠. 그렇죠. 이게 밤새 2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한 1, 2년 됐습니까? 알리바바 포함해서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들 규제를 강화한다 했었는데 이 DD글로벌이라는 기업 자체가 밤새 24%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일단은 규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테크주, 원래 사실 시진핑이 테크주 길들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그만하고 또 하나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중단하는 것을 해지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테크주들이 사실 밤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이제 올라갔었고,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 2%, 또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머셜 업체죠. 뭐 징둥닷컴도 6% 이상 올랐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미국장 이제 5호장에 쭉 힘이 빠졌던 것은 딴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가는 겁니다. 국채금리 3%딱 올라가 버리니까 뭐 아니긴 아니라 해도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었고,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루 전날에 이제 기술주들이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테슬라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앨런 머스크. 하루 전날은 직원들을 한 10% 정도 인원을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가 테슬라 주가가 사실 그 이슈 때문에 금요일 증시 마이너스 10%가 빠졌었는데, 또 앨런 머스크가 바로 또 트윗을 했었어요. 야, 우리가 직원을 감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규직은 직원을 늘릴 것이다. 계속 직원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정규직은 늘리고 그러면 도대체 뭘 감소한다는 거냐? 비정규직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비정규직 부분은 조금 감소할 수 있지 않겠냐. 한국 문제도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정규직은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이면 사실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긴 있나 봐요. 네, 그런 반박을 했습니다만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 근데 오늘 한국 증시에서 조금 더 영향을 줄 거는 뭐냐 하면 바이든이 클린 에너지 업종 지원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클린 에너지 이게 뭐냐? 신재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오히려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진코솔라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의 주가가 8% 이상 좀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틀 동안 악재는 어떤 거? 미국이 사라졌다. 물가지표, 10년물 국채금리에 경계한다. 그다음에 호재는 어떤 거? 크게 오른 것도 없고 크게 빠진 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좀 그 반등하니까 그나마 좀 그 금요일 급락에 비해서는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좀 강하게 반등을 못 해가지고. 네, 제가 요거를 일종 차트는 안 보여드렸는데 아마 저 다음 코너 진행하시는 분이 기술주 미국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가만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한 6그레일 정도 딱 멈춰 있습니다. 다우가 한 33,000선, 나스닥이 12,000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마이크론이 빼먹었구나. 마이크론이 실적 부진 이야기 나오면서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지 한 7%인가 6%인가 네, 빠졌었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요새 반도체 조금 부진하고 뭐 기판도 좀 부진하다 이야기 있었는데 아마 오늘도 큰 그림에서 테크주들은 조금 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 어려운 장이에요. 뭐 좋았다. 우리 PCB만 해도 네. 불과 1, 2주 전만 해도 막 지금 앞으로 뭐 엄청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많은 관련주들도 오르고 했는데 그거를 믿고 들어갔던 분들은 그냥 물려버리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한 일희일비를 전체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러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테크주에 대해서 조금 시크하게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마이크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부과하게 되면 마이크론도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였거든요.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좀 높아요. 한 70%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 같은 회사인데 PC하고 스마트폰 비중 수요가 부진하지 않겠느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걸 가지고 굳이 10% 이상 하락을 할지도 또 기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심텍 같은 회사 기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이 많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어쨌든 근데 이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 국내 중소형 모건 스탠리가 문제예요. 모건도 문제인데 이제 또 국내 투자가들이 사실 이런 모건 스탠리의 어떤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까운. 그래서 오늘도 사실 IT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얼핏드린 대로 중국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또 중국 상해 증시가 3,200에 마감했잖아요. 그게 한 사실 1년 2달 만에 최고치거든요. 중국 상해 증시 중국 관련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클린 에너지 업종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뭐 워낙 핫합니다만은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조금 더 빛을 발하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어떤 모습이 될지 네. 참 기대 반 불안 반. 네, 딱 불안보다는 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요. 우리 양봉 선생님. 그리고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주말에 우리 임 대표님이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원래 얼굴이 좋으십니다만 오늘 유독 좋으신 거 보니까 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잘 부탁합니다. 양봉으로. 자, 그럼 우리 이제 한국 시장 얘기 좀 할까요? 지금 중소형주 펀드가 잘 나가고 있다. 약세장인데. 네. 이 뭐 중소형주 장세라는 의미겠죠? 네, 제가 뭐 펀드 PR 하려고 이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FM 가이드와 모니투데이 자료를 보니까 국내는 이제 펀드가 보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도 있을 거고 뭐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뭐 액티브 펀드도 있겠지만은 보통 중소형 펀드는 조금 액티브 펀드가 좀 많습니다. 액티브 펀드라는 건 이제 시장 지수 대비해서 이제 중소형 개별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뭐 수익률을 많이 높이는 건데 요건 이제 국내에서 지금 글자 좀 작습니다만은 주요 중소형 펀드의 수익률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보여주게 되면 뭐 한국 투자 중소형 성장도 있고 뭐 신형 마라톤은 워낙 좀 유명하죠. 예, 여기도 이제 중소형주 펀드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건 한 제가 볼 때 연초 대비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예, 연초 대비 8점. 지금 왜냐면 국내 증시 지금 지수 밴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말 대비해서 두 자릿수 언더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래도 비슷한데 그래도 몇 개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펀드를 PR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펀드명을 많이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이너스 3% 정도, 마이너스 0.01% 오히려 플러스도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방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속으면 속 말은 좀 그렇고
이 착시 효과라는 게 좀 있는데 중소형주 펀드는 사실 펀드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질 않아요. 보통 뭐 우리가 100억짜리 미만 펀드는 사실은 펀드 매니저가 거의 관심이 없는 펀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게 이제 3, 4월 달에 좀 정리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지났으니까 이 자료가 지금 6월 2일 기준이니까 이제 리밸런싱이 나름 끝난 펀드 매니저들이 나름 의지를 갖고 운영하는 펀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우측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우리가 긴축이 있기 전에 양적 완화처럼 유동성 장세 돈을 많이 풀 때는 이게 올해 투자가분들이 많이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게 뭐 태양광은 좀 간다고는 하는데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몇 개만 가고 풍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대형주 장세 작년처럼 작년같이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시절 2021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냥 쫙 갑니다. 대형주가 어떤 주도주가 좀 되고요. 그리고 특정 섹터나 테마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색깔을 가지고 좀 꾸준하게 갑니다. 근데 지금처럼 올해 접어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가만 보면 지금 약간 비유동성 장세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돈이 좀 제한적이에요. 시장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정시 관련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60조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동학개미들이 정시를 떠난다.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 봐도 정시를 떠나진 않았는데 주식이 재미없어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면은 약간 이제 반반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자포자기. 에휴, 그냥 사놨으니까 오르겠지. 근데 추가 납입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이제 올라와도 사실 지금 장이 우리나라 장도 슬금슬금 5월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5% 이상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성장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한참 더 올라가야 되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감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돈도 좀 제한적이고 또 긴축 장세다 보니까 현재 장세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약세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틈새 시장에서 뭐 아시겠지만 3, 4월 달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또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입니까? 여기 이제 재건 관련주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우크라이나 차관되시는 분이 한국에 와 계시고 또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여당이지. 네, 그렇죠. 저 우크라이나 또 가다 보니까 이제 재건 관련주 많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펀드들이 그래도 갖고 있는 거를 좀 봤더니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강하더라는 거예요. 철강 금속 관련주들. 물론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뭐 시장에서 세아제과이나 휴스틸이나 또는 뭐 강관 관련주들이 되게 힘이 좋지 않습니까? LNG 관련해서. 그리고 운송 장비는 사실 현대차, 기아차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서 화신이라든지 SL이라든지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주식의 강세를 말하고 소프트웨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히트를 얻었는데 지금 워낙 이제 금리를 푼다고 그러고 어쩌다 보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IT 쪽에서 하드웨어 쪽은 쉽게 말해서 기판 같은 경우는 차익 때리는 것처럼 하드웨어 쪽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일시적인 선방. 근데 소프트웨어도 제가 좀 봤는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CD 디지털 화폐라 그럽니까? 그런 CBDC. 네,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데 사실 그게 약간 그런 게 약간 예매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CBDC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론 관련주라든지 UAM이라고 이런 부청 이렇게 하는데 요거 딱 정리하다 보니까 이건 아리까리하고 딱 하나만 포인트 잡은 것 같아요. 아리까리. 아리까리하단 말이 이제 솔직히 이렇게 딱 적어버리면 많은 투자분들이 그래서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나마 PBR 1배수 미만 이 철강 금속 쉽게 말해서 강관 또는 아니면 이제 천연가스 관련 뭐 조선 기자재 관련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 좀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테마주 뭐 중소형주 테마주 장세가 네. 뭐 현실로 일어나니까 자꾸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수익을 좀 얻으려고. 네네. 네, 근데 하여튼 잘못 들어갔다는 물리일 수 있으니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테마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데,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원자력 테마 이것도 네. 테마죠. 그렇죠. 하나의 원자력 테마인데. 테마 맹목적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는? 요거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제가 요 자료를 보면서 이거 한번 꼭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실 가만히 보면 한전기술
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좀 작은 주식들 뭐 우진, 뭐 에너토크, 보성 파워텍, 기타 등등 이제 많은 원자력 관련주들 많이 상반기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주가 관점에서 지금 보면 연초 대비해서 빠져 있습니다. 20-30%는 예사예요. 근데 하루에 거의 일주일 하루에 한 번꼴로는 원자력 관련 기사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폴란드에 또 뭐 수주한다. 체코에 뭐 사우디 뭐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놓고 보게 되면 왜 그 요새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원전 관련주가 많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데 저도 봤는데 보통 원전이 글자 작으니까 제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오고 뭐 수급 계획책도 확정이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사업 준비에 대략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원자력 건설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내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업 준비에 5년 정도 걸리게 되면 쭉쭉쭉 해가지고 발전 허가가 떨어질 거지요. 발전 허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실사 계획을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럼 처음으로 이제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종합 설계 요때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매출액을 인식을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전 수주했다는 시점이 이 정도가 되겠죠. 용역 체결이니까. 근데 요때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사업 준비 5단계는 사업 회사가 계속 하는 거니까 빼고 그럼 요때 이제 첫 번째 매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 가지고 뭐 원전에 이제 핵심을 할 수 있는 터빈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원자로를 설비를 체결한다든지 또는 주설비 공사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대략적으로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공까지 7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건축 허가 승인 떨어지고 시공사 매출액 인식하고 나면 쭉쭉쭉쭉쭉 가는 기준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전 수주 딱 한다 그러면 초반에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20대 대통령 체제하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을 다시 정상화 이건 높이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말을 똑바로 하고 싶은데 원전을 제자리에 갖다 두는 거거든요. 제자리에 갖다 두는 건 이제 원전이 좀 올해 작년부터 많이 화두가 된 것은 전 세계 원전 1위는 미국이죠. 근데 중국이 이제 올해부터 한 2030년까지 한 150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100기 정도니까 앞으로 50기 정도를 추가적으로 정설하는 안이 좀 진행이 되는 거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또 하나의 원전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원전을 확대하는 시점인데 실제적으로는 수주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좀 걸리고 또 하나가 아직 본격적으로 수주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 관점에서 조금 약한 겁니다. 약한 것이고 투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대장주는 수주 이슈가 떨어질 때는 당연히 한전기술 같은 거를 이제 탑5로 봐야 되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조금 쉴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관련해서 움직일 때는 뭐 에너토크라든지 아니면 우진이라든지 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도 움직일 건데 아직 여전히 어느 정도 첫 번째 의미 있는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뉴스 나오면 떴다 빨리고 뉴스 나오면 떴다 빨리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급하게 좀 체크하기보다는 기사 나온다고 주식을 막 사지 마시고 어느 조금 더 가셔야 되는 과정까지 지켜보면서 저는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염두에 둬야 될 게 네. 주가는 실적에 결국은 수렴한다. 아, 그럼요. 그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난해 그 뭐 메타버스가 됐든 막 기대감으로 폭등했지만 결국에는 그 실적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아무리 원전에 대한 시장 미래 시장이 얼마나 크고 어쨌건 간에 지금의 실적 내년도 실적이 얼마냐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너무 그 기대감으로 너무 비싸게 주식을 사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물리고 우리가 후회하잖아. 손가락 탓을 하면서. 원래 에너지 관련주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이제 뭐 한다 할 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때 물리면 또 사실 이런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바뀌면은 또 이게 폐지로 갈 수도 있다. 준비에 2년, 시공 7년 걸린다는데 예, 여러분들 산수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니켈 금액이 3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이게 양극재에 좋을 것이냐? 화두를 던지셨는데. 야, 이거는 좋은 거죠. 이건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전까지 좀
대신 심심한 이야기를 했고,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니켈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LFP 배터리, 뭐 리튬 인산철을 많이 사용하면서 뭐 CATL 같은 경우는 그러죠. 약간 니켈, 하이 니켈보다는 비중이 좀 낮던, 열량이 좀 낮은, 쉽게 말해서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파워가 떨어지는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는데, 뭐 사실 최근에 삼성 1세기가 원통형 배터리 강화하는 과정에서 BMW가 일정 부분 CATL과 손을 잡으면서 또 SDI 주가가 좀 부진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이제 우리가 배터리에서 하이 니켈계 제일 중요한 게 니켈입니다. NCM 할 때 첫 번째 N이 니켈이잖아요. 근데 한 3월 달까지만 해도 니켈 가격이 톤당 거의 뭐 4만 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최근에 산업통상부 자료입니다만은 6월 초순 기준으로 보니까 어느새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딱 가장 좋은 거는 원래는 쉘 업체가 조금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LG라든지 SK온이라든지 뭐라고 할까? SDI 같이. 왜? 한국은 LG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하이니켈계를 되게 선호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성능이거든요.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배터리의 성능과 파워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80% 이상까지 집어넣어버려요. NCM 할 때 그 첫 번째 A 니켈을 그러니까 성분에서 80% 이상을 니켈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크고 좀 비싼 게 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카드뮴, 망간, 그래서 최근에 보면 포스코도 그러고 NCMA 이런 거 넣는 겁니다. 망간의 비중을 낮추고, 망간은 더 비싸요. 망간의 비중을 낮추고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국내 배터리 업계는 대부분이 하이 니켈계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니켈 가격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오히려 배터리 업체 입장에는 원가에 대한 부담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물론 이것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기업들이 니켈 가격 급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니켈 가격이 과연 오르는 것이 정말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한테 무조건 수혜를 가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니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다 수입해가지고 가공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LG라든지 SK에 납품하는 그림인데, 어쨌든 원가가 조금 떨어지게 되게 되면 사실 이제 또 판가는 조금 낮아지겠지만은 반대적으로 캐파를 많이 늘려야 되는 배터리 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유가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 바로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이거를 보니까 단순하게 물량을 증가시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은 좀 모르겠는데 고압 침출법이라는 기술을 좀 이용한다고 해요. 이 우리말로 고압 침출법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니켈의 생산 자체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추출하는 방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켈 가격이 어느 정도 2만 달러.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정상화 같아요. 이게 3월 달에 너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폭등을 하다 보니까 연초 대략 2만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다시 2만 달러 수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이 부분 덕이고, 최근에 그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양극재는 좋았습니다만은 그 뭐 첨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 전해질 기업들의 실적이 나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양극재 빼고 나머지는 이 원가 부담 때문에 2분기 실적 전망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단 너무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최근에 후성 급락하는 것처럼, 그렇죠. 전해질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가가 좀 부담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이 배터리 업체들의 원가 부담 자체가 조금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시간을 갖고 오히려 다시 생산성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일단 니켈 가격의 추이는 단기적으로는 양극재업들의 주가 상승에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체질적으로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원가 부담력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은 뭐 틈틈이 저는 좀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사실 어쨌건 오늘 반등을 했지만 금요일날 그쵸? 10%? 10% 빠졌었죠? 10% 빠졌다가 어제 밤새 반등은 조금 미지근했죠. 그쵸? 1.5인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700달러 초반. 예. 오늘 과연 2차전지 소재들 혹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금 이런 호재와 또 테슬라 악재 어떻게 될지 뭐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네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